자, 요번에 이제 그 할 거는 아까 전에 지역사 이제 할 때 세 번째 문제점이 지역사 범주를 정할 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역사의 범주를 지금 정하는가, 지역의 범주들, 요걸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제일 많이 이제 그 보편적으로 쓰는 게 행정구역에 대한 구분법이에요. 예,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잘못했네. 정신이 없어. 요걸 해놓고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했고, 예, 그럼 시작할게요. 자, 행정구역 단위로 범주를 나누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구역을 이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예, 이게 이제 그 첫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쭉쭉 나눠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첫째로는 그, 잠깐만요. 네, 제가 좀 잘못했네요. 네, 여기 윗부분부터 좀 얘기할게요. 윗부분을 얘기하고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자,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제 행정구역인데, 행정구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 뭐냐면 명확하고 가장 명확하고 쉽죠?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을 얘기하면 뭐 서울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대구, 이렇게 하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명확하고 이제 쉽고 쉬운 방법이고, 이런 것들 현행 교과서에도 많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역사에서 이제 행정구역 단위를 이제 지역 범주화 삼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어. 이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행정구의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분한 반면에 지역상 과거의 지역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 단위가 오늘날 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양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양주 목이라고 해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 아주 큰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의정부 동두천도 양주였어. 근데 지금 명칭 양주와 지금 의정부 동두천 뭐 완전 행정구역이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또 다른 문제점을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끊어졌나요? 이 정도? 네. 잠깐만요. 볼펜 만년필 사용해서나? 갑자기 두꺼워졌네요. 잠깐만요. 펜의 두께가 아, 설정을 왜 되지? 아, 일단 할게요.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문제점 볼게요. 두 번째 문제점은, 자, 여기 보면 현재 행정구역이 인구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 하더라도 공간적 크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특별시 구와 지금 각 지역의 시가 실제로 동급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시. 근데 이게 어, 행정구역상은 동급이지만 실질적으로 면적 측면에서는 몇십 배 차이가 나. 예를 들면 포천이라는 곳 아시죠? 포천. 포천시하고 동작구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포천시는 서울시의 지금 2배 정도 돼요. 동작구는 서울의 조그만 그 구역이죠. 인구는 뭐냐면 동작구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자, 근데 이걸 동급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역사를 다룬다? 이게 좀 맞지가 않죠, 앞뒤가. 그래서 그 공간의 크기가 그 수십 배의 차이가 난 지역의 역사를 같은 단위로 다는 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종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지역사의 행정구역 명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간적 크기와 이제 인구 구성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다른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예. 자, 두 번째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교통권 생활에 따른 분량, 교통권 생활권. 그래서 지역의 기준을 교통권이나 생활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권은 사람들의 물자나 교류가 활발하고 상호 위존,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있는 지고, 교통권은 그 상호 접근 용이한 거, 생활권은 공동의 일상생활 문화를 그 범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예. 왜 문제점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통이 발달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근대 이후 교통수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경제권이나 교통권과 생활권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쓰기가 좀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문화권이야. 예, 문화권. 그 문화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눌 수도 있는데, 요때 이제 문화권은 대체로 이제 과거에서 만드는 문화적 토대를 이제 기준해요. 자, 예를 들어 뭐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 가야 문화권. 이게 대표적인 삼국시대 때, 고대시대 때 국가 영역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리적 요소를 또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데, 요때 이제 그 지리적 요소로서 이제 기준으로 문화권을 나누는 거 보면 한강문화권, 영산공 문화권, 중원문화권, 이렇게 중원은 금강유역 일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 자료와 성격을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객관식 때 잠깐 언급됐어요. 잠깐 지지와 관련돼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지역사 그 자료 중에 이제 쓰이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지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서나 국가가 발행한 문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사나 고려사 같은 역사서에 포함된 지지나 지역 관련 서술은 각 지역의 연어를 비롯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또 읍지효도 많이 사용해요. 읍지효. 예, 두 번째로는 읍지효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휘서가 많이 발달됐고 읍지효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 각 지역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만든 이제 인문지휘서가 많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휘지, 그 다음에 그 신증 동국 여지슬람,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택리지 있죠. 지지학에서는 이 택리지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이것도 팩트 차원에서 좀 틀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성종 때 편찬한 신직 동국 여지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틀릴까요? 성종 때 이거 국사 문제인데 역교도 문제가 아니라 성종이 아니라 이거는 중종 때죠. 중종 때. 예, 중종 때. 그래서 동국 여지슬람은 성종 때고 거기에다 주를 갖다 붙인 게 있어요. 이게 신중 동국 여지슬람이죠. 이게 중종 때예요. 근데 이건 책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가끔 읽다 보면 녹색책의 역사적 팩트가 맞지 않는 게 좀 있긴 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뭐 여기 뭐 청구도도 있고 대동여지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지역사 연구에 이런 문헌 자료 외에도 유물 유적 자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유물 유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유물 유적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아이고, 유적이나 유물 같은 현장 자료도 지역사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사 유물이나 유적 자료는 수업 시간에 활용되었다고 해도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역사는 자기 주변의 역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주변에 있어서 접근이 이용이 쉽다. 예. 그래서 현장 자료, 유물과 유적 같은 현장 자료가 지역사에 사용할 때의 유용점, 이게 첫 번째 나오죠.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주변에 있어서 접근이 쉽다는 거야. 예,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자기 고장의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예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그것도 두 번째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어. 뭐 지역사의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선사 유적과 유물들, 그리고 고문 유적과 출토물들, 그 다음에 성지, 강방 유적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이제 일상생활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가 이제 뭐냐면 생활사 자료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지역사는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사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문헌 자료, 네, 유물 유적, 그다음 세 번째는 생활사 자료인데, 자, 생활사 자료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가 좀 볼게요. 자, 생활사 자료에는 오일장과 옛길, 통원권과 문중주지, 그리고 총각 운영질서, 생활 양식, 토속 음식과 특산물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은 거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속 의례라든지 놀이문화, 토속어, 간습이나 풍습 같은 무형자료 같은 생활자료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사 소재로서 이제 학습 속에서 다는 게 지역의 환경 자료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료의 범위에서 완전 점점 멀어지고 있죠. 예. 지역의 환경도 자연환경도 여기에 보면, 근데 자, 지역의 환경, 자연환경도 사람들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에 다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 강, 하천, 도로 이름의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천 의미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김해 가야사, 금강가의 역사를 할 때, 김해니까 지금 김해 평화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아, 예전에 가야 사람들도 금강가야 사람들도 그 김해 평화에 쌀 농사를 지고 먹고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없다는 거야. 역사의 그 변천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김해평화가 형성된 거는 그 고려 시대 이후부터 충청평화죠. 예.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상고 시대 때는 김해평화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 바다만 있었어. 내에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놨었죠. 천을 실어놨죠.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새 금자 써갖고 그 새의 바다라는 뜻이야. 예. 이렇게 이제 뭐냐 강, 하천, 도로 위치 이런 걸 할 때 단순히 지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지역들의 이제 이런 상, 강, 하천, 도로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 변천을 가지고 있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문헌 자료 외에도 지역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있죠. 예, 구술이라든지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것도 지역사회 중요한 자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는 자, 향토의 정통이나 각 지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지난날 향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온 거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이나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그 다음 자원 인사들,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자원 인사들의 인물 교제도 또 활용도가 높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 소재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박물관 자료와 현장 자료 볼게요. 자, 여기 박물관 내용이 있는데 박물관 자체는 나온 건 없고요. 그 박물관 관련돼서 이 박물관이 현장 학습하고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이 현장 학습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이 현장 학습이. 자, 이거 어떤 문제였냐면 이게 14년도인가 그랬을까? 14년도에 이거 많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 최 교사가 경복궁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 최 뭐 하는 교수님이. 그래갖고 이 문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상당히 뭐냐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좀 주관성이 많이 반영된 문제였어.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다음에 들어갈 때 이 문제를 한번 더 내고 싶다고 제자들한테 말했던 걸 한번 들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현장학습 관련된 내용을 문제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일단 쭉쭉 넘어가서 현장학습 의의를 볼게요. 네. 현장학습 의의. 자, 첫 문장을 볼게요. 이게 제일 키워드가 나와. 자, 현장학습은 교과서나 그 밖의 책 또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간접 경험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현장학습에 의의를 쓰시오. 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이제 최근 현장학습 뭐 소개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또 아까 치면 이제 박물관 관람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현장학습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학습에 활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박물관 관람하고 현장학습하고 연결돼 있지만 전반적인 현장학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볼게 이제 현장학습 단계부터 볼게요. 쭉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야? 184페이지 보세요. 자, 184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학습, 이게 박물관 관람을 이제 가지고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출에는 뭐와 이제 연결된 박물관 대신에 이게 경복궁과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나왔어. 그래서 기출 예문에 나오는데 한번 쭉 볼게요. 자, 박물관 관람이나 현장학습을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행평가 과제의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박물관이나 현장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적지나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되며, 그리고 그 전에 그것에 무엇을 보고 공부할 것인지 구체 계획을 써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박물관 같은 현장학습을 할 때 사전 지식을 하고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전 지식을 학습하고 구체적 계획을. 이거는 이제 그 사전 단계죠. 현장학습 사전 단계, 전 단계죠. 자, 특히 전시물이 많은 대형 박물관의 경우 무엇을 봐야 될지 혼란스러울 게 있어. 예를 들어 이제 그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잖아요. 체계적인 어떤 관람이 불가능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제 떠들고 놀다가 그냥 뭐냐 애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물관이나 이런 게 현장을 하려면 사전에 뭘 제시해야 돼? 과제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애들한테 어떤 걸 보고 와 이런 것도 과제를 제시해야 돼. 미리 이때 사전 단계에서 과제를 제시해 준다. 근데 이제 이때 과제를 제시해 줄 때 주의할 게 뭐냐, 유의할 게 뭐냐 하면 추상적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막 추상적으로. 자, 예를 들어 갖고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의 과제는 효과적이지 못해.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과제를 제시할 때 그 얘가 이제 예컨대부터 쭉 나오죠. 자, 예컨대 그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했을 때 도자기 형태, 그다음 빛깔, 무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 비교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조백자하고 그 고조자기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시오, 특징을 파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검색해서 다 뭐냐면 컨트롤 V, 컨트롤 X 해가지고 그냥 갖다 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이제 검색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도록 좀 이조백자의 빛깔은 어떻고 그냥 고조자기의 빛깔은 어떻고 이걸 서로 비교해 보시오. 좀 세부적으로 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왔어. 이제 박물관이나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관람하고 나서 4, 5단계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여기부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사전 단계, 그 다음에 관람하고 나서 그 다음에 4, 5단계야. 4, 5단계. 요 명칭은 저희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죠. 학생들이 과제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간짜고 설명을 읽고 또 사전이나 사후의 조사를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 주체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은 교실에 발표하면서 다른 학생들 공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사후 행위 때 사후에 학생의 활동이죠. 학생의 학습 활동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여기 쓰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경복궁 체교사 현장학습 관련된 기출문제에 여기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 갖고 이제 파란 책에도 있긴 있어요. 박물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만 읽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사자료를 보죠. 시사자료는 지금까지
문제가 안 나왔어요. 범위만 원. 예. 근데 여기 제가 읽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내겠다 한번. 왜냐면 역교원 문제에서 가끔씩 그 10문제 중에 이제 10문제를 냈다고 하면 한 7, 8문제 정도는 뭐 기출에서 많이 내는데 한두 문제 정도는 어디 이상한 데서 내더라고. 그 기출에 이제 조금씩 편입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요게 한번 낼 것 같아. 왜냐면 딱 보니까 딱딱 끊어져. 예, 딱딱 그 내용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시사자료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무체에 이제 전달된 뉴스나 이런 것들 교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이걸 이용할 경우에 어떤 것들이 편하냐,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이제 앞부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수업에 절저히 활용하여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이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런 거 그래서 시사자료의 어떤 장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시사자료 관련돼 가지고 그 교육한 방법이 뭘까요? 이게 NI라고 하죠. NI. 그래서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신문을 이용한 활용 방법인데,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신문을 활용한 그 전반 장점이 있어요. NI랑. 여기는 이제 시사자의 전반적인 장점이고, 요 부분 밑에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인가? 두 번째 단락은 NI에 대한 장점이야. 요거 한정돼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교육하고 활용하고 읽고 쓰는 능력, 그 기초적 훈련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비판적 사고 효과, 의사결정을 높이며 시민의식을 기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 성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장점이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 이게 어디까지 끊어야 돼? 예. 여기까지 끊어보면 되겠네. 세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밑에 네 가지 또 있겠네요. 예, 이 네 가지. 예, 여기 보면 네 가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학생들 이런 역사적 관련 소식에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직접적 연결된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이제 관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것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오늘날 사회에 미쳐 재조정하면서 자신의 관점에 역사에 관련된 문제의식의 해결방을 모색하면서 역사관점이니까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다. 여기 키워드 역사의식도 나오죠. 예, 그래갖고 NI를 이제 활용했을 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장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첫째, 둘째, 이제 셋째 나온 게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활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사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활용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수업에. 자, 첫 번째 활용 방법은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역사 관련 소식들을 수업의 보조자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자를 사용할 경우에 수업 내용을 더 풍요롭게 하고 때는 교과서나 다른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의 전달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견해를 제공해 준다.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첫 번째 활용 방법을 할 경우와 그거에 대한 요걸 할 경우에 장점이 여기 나오죠. 장점. 그러니까 두 번째 활용 방법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시사자료를 통해 학습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험하고 수업에 대한 더 배운 내용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으면 알게 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학습과제를 제시하면 이용하면서 요런 장점들이 지금 구비됐다. 요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별 수업인 계기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활용은 셋째 시사성을 띈 문제점을 다루는 계기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뭐 여기에서는 경부 고속도로 또 경주 구간 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독도 영유권 문제 이런 걸 이제 계기 수업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학습적 효과가 있냐? 이에 대한 장점이에요. 활용 과목의 장점.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자, 학생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역사가 오늘날 그 사회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신라의 말은 좀 빼야죠. 왜냐하면 신라는 그 앞부분에 예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일반적인 주제나 다른 그 주제들이 나왔을 때는 요 신라를 빼고 여기에 쓰시면 돼요. 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원본, 그러니까 땡땡 역사에서 알 수 있으며 역사가 오늘날 사회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세 번째 활용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은 자, 자료 수집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쟁점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통해 토론 능력을 기르거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장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장점들만 있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사자를 이용할 때, 역사 수업에 이용할 때 하는 어려운 점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어려운 점도 대충 보니까 몇 가지야? 아, 세 가지 정도 나오네요. 세 가지. 예. 자, 첫 번째로는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수업의 내용에 관련 있는 시사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예. 두 번째로는 자, 계기 수업의 경우 본 수업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으며 도중에 끊어지겠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계기 수업까지 하면 당연히 학생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요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이제 언론들이 좀 어그를 끌려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 됐어. 그 특정 견해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새로운 그 사실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하여튼 보면 언론이 아직 결론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도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장하거나 특정 견해를 마치 사실인 양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역사 해석이 마침 결론이 난 역사적 사실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문제점 중에 마지막 유의할 점이 있죠. 아까 이제 언론이 아직 결론이 내지 않은 문제점을 보도할 때 그런 문제점, 이걸 사실점 보도할 그걸 수업을 이용할 때 그런 문제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까요? 이거는 맨 마지막 단락이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시사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수업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제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교차 분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애들이 스스로 판단하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은 앞에 3번 관련된 문제점이죠. 아니, 그 교사의 대처 방안이죠. 교사의 지도 방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사자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한번 읽어봤고 파란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15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파란 책 155페이지 보면 시사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시사자 문학작품 시사자료 있죠? 예, 앞부분 문학작품이고 뒤에는 이제 시사자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신문 활용 수업이 나와요. NI 예. 예,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녹색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녹색책 보면 디지털 역사 교재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디지털 역사 교재 읽어보시면 그냥 웃음이 나오죠. 지금 어느 시대라고 뭐 그 갑자기 무슨 그 갑자기 뭐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아갖고 인터넷에서 뭐 오픈 사전인가 뭐 이런 게 있고 뭐 저도 모르는 것들이 좀 있네. 예. 요즘 쓰지도 않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시대 좀 뒤떨어진 것 같아. 그 인용된 그 애들 그 수업용 자료도 그렇고 좀 약간 그래요. 예, 그래갖고 넘어가시고 인원이 예, 그래서 그 뭐 디지털 교재 변화 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교과서도 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예,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긴 하는데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런 문제들이야. 약간. 자, 그럼 몇 페이지 보시냐면 194페이지 넘어가세요. 쭉쭉. 자, 194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학작품과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이제 역사 소설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크게 이제 여기 나누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하위 분류서 대중 역사서와 역사 교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과 드라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 영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역사 소설과 관련된 거죠. 역사 소설을 학습 소재로 이용할 경우에 어떤 유의점 쓰시오. 여기 두 문제 나왔죠. 장점, 유의점. 자, 그렇지만 이제 요것만 공부해 주시면 안 되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충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나머지 부분도.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먼저 볼게 대중 역사서와 이제 역사 교양문이야. 예. 그래서 이게 TV 다큐멘터리나 이제 역사 교양물 하잖아. 자, 그럴 경우에 장점이 미리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이런 역사책이나 방송 교양물들은 교과서에 다루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나 측면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루고 있어 역사 교육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역사에 대한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장점이죠. 장점.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부터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이고, 그 세 번째는 두 번째 사례고요. 이게 첫 번째 사례. 그래서 두 번째 사례. 그 다음에 요 뒤에 넘은 게 말 맞으면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역사 교육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자첫 번째 사례 같은 게 생활사를 관련돼 가지고 그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용한다는 것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하지 마시고 정근대사에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지를 다루거나 근현대사에서는 외국의 문물의 도입을 대서술하고 읽기 전에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두 번째 사례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례는 TV 역사 교양문에서 이제 3.1절이나 강복절 같은 기념일에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보여줄 경우에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선사시대 학습을 할 때, 뗀석기 간석기 할 때 뭐 그 보여주는 게 역사 교양을 보는데 이해가 된다. 이 두 번째 사례가 나와 있고, 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양을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할 때 이제 특정 주제를 다루고, 그래서 주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일부를 할당해서 방송 내용을 신청하고 그 내용이나 대한 토론을 하거나 방송 시청 후 전에 교사 보충하는 방식이다. 근데 요 세 번째 사례의 이제 문제점이 여기 등장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특정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주교재를 사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일부를 할당해서 방송 내용을 신청하고 그 내용에 토론시키거나 할 때 이 방법의 수업 방법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이러한 수업 방법은 그 방송 시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사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학습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첫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주제와 프로그램 선택과 편집으로써 학생들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자, 이거는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얘기할 것처럼 뭐죠?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정도 편집해서 보여준다.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대중 역사서와 역사 교양문의 문제점 있죠. 문제점. 문제점이 두 번째 단락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문제점을 암기해 두세요. 한 두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자, 문제점 보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대중 역사서나 역사교양물들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달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흥미 위주의 내용을 구성된 올바른 역사인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역사교양물 같은 게 지금 유튜브 같은 것들 많죠. 거기에 보면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약간 국뽕빤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사를 다룰 때, 자, 세계사를 다룰 때 역사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 다기보다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흥미주와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뭘 해야 되냐? 자, 적절한 보충 설명을 추구하거나 학생의 비판적 사고하고 자신의 역사를 해석할 수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판 그 문제에 대한 교사의 어떤 역할이죠.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민석 강사가 그게 뭐냐면 세계사 이제 할 때 너무 자극적이고 대중들에게 눈길 끌 수 있는 어글 끌 수 있는 내용들을 했죠. 근데 이게 역사 팩트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왜곡된 게 많아가지고 세계사 하차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한국사 할 때는 좀 국뽕을 빠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예. 그 세계사를 할 때는 좀 약간 그 대중들에게 좀 이목구일 수 있는 소재를 꺼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 예. 강의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팩트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소설과 드라마를 볼게요. 예. 특히 이제 역사 소설 관련된 것들은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이제 더 자세히 볼 텐데 여기서는 한번 그 내용 있는 것들만 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역사 소설의 장점 볼게요. 이 역사 소설의 장점. 다음 장 보면 자, 역사소의 장점이 나오는데 자, 역사소설은 등장인물의 활동과 생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역사소를 통해서 교과서나 소설에 다뤘던 지배층 외에 여러 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당시 사회에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다. 자, 역사소설의 장점 두 가지가 나오죠. 역사소설의 장점을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 역사소설을 이제 이용할 때 장점 두 가지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유의점도 나왔지만 장점도 나왔어요. 여기. 자세한 건 이제 그 파란색이 있긴 하는데 장점. 그러면 역사 드라마가 또 나와요. 역사 드라마. 그래서 역사 드라마가 시대 배경의 소재면 다양하게 이제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를 학습에 이용할 때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것도 있냐.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단점과 함께 같이 나오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는 역사 사건이나 현상을 소재로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작가의 상상에 대한 허구의 성격이죠.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의 내용을 역사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뭐냐면 해결하기 위한 역사 교사의 역할, 지도 방안이 뭘까요? 자, 여기 밑에 있죠. 교사가 이를 학습자로 삼을 때는 그 객관성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되며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교사가 지적하거나 보충 설명해야 된다. 이 교사의 역할이 나오죠. 교사 역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 뒤에 있는 건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역사 소설 관련된 내용은 녹색책 내용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책 내용이 중요해. 왜냐면 지금까지 역사 소설 관련된 내용이 파란책에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책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요, 파란책 내용을. 자, 파란책 내용이 어디 있냐면 154페이지에 보세요. 154페이지. 자, 이게 몇 페이지야? 네. 자, 거기 보면 문학작품과 시사자료 관련된 내용이 있죠. 보이시죠? 저도 이제 단어 좀 바꿀게요. 제가 지금 갤럭시 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화면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사용할 때 이 갤럭시 그 아이패드는 이제 깔고 갤럭시 탭을 보조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이패드 고쳐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화면 전환이 안 돼가지고. 자, 하여튼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문학작품 관련돼서 기초에 나왔던 것도 있는데 여기 나오겠죠? 한 4, 5년 전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자, 어딜 보냐면 자, 문학작품은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작품들은 다른 1차 사료와 달리 학생들의 감정이익과 공간적 이해를 붙드는 사료학습에 적절하다. 예, 요거 외워두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그래서 학생들 감정이익과 공간적 이해 요 문장과 관련돼 가지고 문학작품 읽을 때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언급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유의점이에요. 유의점 꼭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2번이 나왔죠. 자, 문학작품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데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예. 첫 번째로는 문학작품의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문학작품 내용을 대해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요런 게 뭐냐면 그 활동,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유의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사 교재로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작품을 배제한다.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야. 서유기, 서유기 이런 것들은 손오공 저팔계 나오고 막 거기 뭐 삼장목사 나오고 현장 나오고 그러잖아. 현장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어떤 실존 인물이지만 뭐 그 앞에 뭐 저팔계라든지 손오공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역사 교재를 할 때 좀 나름대로 그 팩트 바탕으로 한 교재 채택할 수 있지만 너무 허구적인 것들 단순히 역사적 시대적 배경만 이렇게 빌려온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예. 자, 그래서 그건 왜냐면 잘못하면 역사를 심히 왜곡시킬 수 있어 학생들. 예.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자, 세 번째로는 그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에서 다뤄지는 역사적 사실 및 인물, 개념, 용어 등의 그 수업 중에 다름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예전에 14년 기출문제에 그 박시정 관련된 내용 나올 때 그 밑에 이제 참관했던 교사의 조언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예.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관련된 문학작품 유의점 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세요. 이 부분을.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녹색책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녹색책 마지막 이제 부분이 역사 영화야. 잠깐만 저도 이제 책을 좀 다시 교체해서. 자, 역사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하거나 특정 시기를 배경하는 영화죠. 많이 나오죠? 요즘에. 자, 그러면 이런 역사 영화의 장점이 뭘까요?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영화는부터 시작하는 게 장점인데, 자, 첫 번째 장점은 자, 영화는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그쵸?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지난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영화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의상이나 소품 등을 제대로 고증된 것이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의상, 소품 같은 것들 제대로 고증을 한다면 되게 좋은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역사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한국 같은 것들 자기 정통 의상으로 집어넣고 막 왜곡을 잘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고증을 해야 돼요. 범위만. 그래서 언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장점은 그 역사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제 내면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예. 역사적인 이제 내면을 감정이입적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이제 역사 영화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아니, 두 가지나 보니까, 더 많네? 아니, 일곱 가지니까 네 가지가 더 있네요. 네 가지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외에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 외에도 쭉 진행되다가 즉 보죠. 즉, 영화의 내용은 감독에 해석되는 거죠. 원래 있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레시피 삼아서 감독이 그걸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단선적이나 다중적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약 역사 영화를 통해서 뭔가 역사적 사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어요. 아니 역사적 사고전의 해석 능력을 길러줄 수 있죠. 자, 네 번째 보면 그런 내용인데 네 번째, 자 다중적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표현된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 역사의 다양성과 과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형의 다양성을 생각함으로써 사고와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네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요게 다섯 번째네요. 이게 네 번째가 위고 네 번째 따라서가 있네. 역사 정서의 다중적인 해석하는 작업에 유용하고 요거 네 번째고 요거 다섯 번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순서가 좀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유용점이 뭐냐? 자, 현재의 시각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합리적 판단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 아이고. 자,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이 드러나 있는 영화는 그 줄거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자, 이게 일곱 번째. 그래서 예를 든 게 그 일곱 번째 예를 든 게 그 밑에 사회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 천인의 예를 보면 영국 종교개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보면 빨치산의 형성과 생활 모습, 그리고 소멸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애니게임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한 한인들의 실생활과 어려움을 잘 나타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네요. 이게 되게 많네, 장점이.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네. 밑에 또 하나 있어요. 팔 적으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팔이 있어. 자, 역사적 사건 자체를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라도 그 배경에 대한 그 상황이나 장면의 역사를 이해를 도움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어에 등장하는 검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의 어떤 신분 구조라든지 놀이문화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영향을 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역사 영화 관련돼서 뭐 8가지 정도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장점 한두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측면에서 역사 영화의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비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네요. 자, 역사 상영 시간부터 이렇게 볼게요. 요 단락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사 영화를. 그래서 활용하고 지도를 할 것인가, 교사가 요 내용이야. 그 앞에 이제 했던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 상영 시간, 영화 상영 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 뭐 2시간, 3시간 있죠.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면 안 돼. 이게 시간 때우는 운용이야. 예. 자, 그때는 이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하는 거고 실제 정식 수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업의 내용 중에 잘라가지고 발췌해서 인용을 해줘. 이 내용이 첫 번째야. 첫 번째.
수업에서 영화 전체를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영화를 학습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소주를 정하고 그 주제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내용을 길어도 10분 넘지 않게 편집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 네.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지금 올리거든요. 왜냐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 조회수를 보니까 100회도 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왜 그럼 하냐? 그건 뭐냐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공부도 할 겸.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유튜버 채널에 편집을 해갖고 올리면 많이들 보겠죠. 거기다 뭐 음악도 집어넣고 뭐 사진도 하고 보기 좋게 해놓으면. 예.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포기했어. 이게 10분 편집을 하는데 10분 분량을 편집하는데 그게 몇 분 걸려? 거의 3시간, 4시간 막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쉽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편집 작업 되게 힘들 것 같아. 이게요. 예. 하여튼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 교사가 영화를 통해 알아야 할 사실을 미리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인데 포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교사가 이제 그 영화를 알고 미리 보고 알아야지만 학생들에게 이게 장면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읽기 자료를 영화 클릭과 함께 영화 클릭하는 개념 아시죠? 예. 클릭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습 주제 배경을 이해하고 관련 장면들을 중요하게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도 있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교사의 역할 네 번째 보면 자, 역사를 사실이나 혹은 구분해야 된다. 교사는 학습자나 이들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다섯 번째로는 교사의 역할 다섯 번째 영화에 몰입한 그 내용에 대해 비판적 해석보다는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 맹목적 빠지기 쉽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맹목적 빠지는 걸 쉽기 때문에 뭘 해야 돼? 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 사실을 해석할 수도 지도해야 된다. 요게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핵심 키워드. 비판적이에요. 비판적 시청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걸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파란 책에 파란 책은 좀 약간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159페이지에 있어. 파란 책 보면 159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아이고 얘가 어딨나 잠깐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네. 다운받은 거에서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 있네. 네. 자, 이 159페이지에 영상 자료 관련된 내용 있죠? 영상 자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건 앞에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예. 그냥 원래는 그 파란 책이 초창기 책이거든요. 초창기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녹색 책에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이제 더 추가되면서 요때 이제 분화돼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건 좀 읽어야 되는데 왜 읽냐면 당연히 기출에 나왔으니까 읽어야 되죠. 예, 그러면 볼게요. 자, 뭐 많이 겹치긴 하는데 일단 읽겠습니다. 그 녹색 책 부분하고 많이 겹쳐요. 자, 여기 보면 자, 역사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상 자료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소재한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역사 소재는 영화가 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뒷 문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그 장점이나 장점. 그래서 교과서나 교사의 강의 및 문헌 자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키고 생동감 있게 주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뭐냐 하면 영상 자료를 활용한 역사학습은 교실의 정통적 의사소통 기술 한계를 보완하면서 역사의식에 함양하고 역사 문제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이 두 번째죠. 예.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영상 자료에 대한 어떤 학습의 유용점 쓰라고 하면 어떻게 딱 구분 없이 뭐 그냥 드라마, 영화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요걸 써야 되겠죠. 요거는 영상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 자료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또 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장점이 나와요. 예. 그 왜 헷갈리긴 하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보죠. 이게 잘렸어요. 이게 제가 말 좀 할게요. 여기. 자, 이것도 장점이 또 나와. 예. 유용성의 장점. 그래서 첫째, 과거 사건의 대리인의 배우를 통해 재현해 보이는 드라마와 영화는 학습자 학습 동기를 흥미를 자극시킨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둘째는 교과서 같은 인쇄 자료나 단순히 구두 자료와 달리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을 구체화시켜 생생하고 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 셋째는 과거 여러 인물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간접 경험으로써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복합적 삶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영상자료 활용 수업은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 방식의 수업에 의존한 교사의 수업을 보완해 주는 데 적절하다. 만약에 이제 학생 입장이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영상자료의 유용성 이걸 쓰라고 하면 이걸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약간 다른 내용들이 좀 실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여기부터는 이제 뭔가 그 목적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영상자료를 이용할 때 어떤 수업의 목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죠. 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영상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역사적 사실의 정보 이해, 역사적 시간성 이해, 맥락과 상황 이해,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그리고 자료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의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핵심 키워드 막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 정보 이해, 역사적 시간성 이해, 맥락과 상황 이해, 감정이입적 역사 상상적 이해,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 비판적 이해. 키워드 요번에 기출 예전에 나왔던 키워드 여기 들어가 있어. 키워드 기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역사적 이해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역사 영상 자료를 사용할 때 목적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장점들만 있냐? 그건 아니죠.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 자,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언제부터 이때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자, 이때부터가 문제점이 이제 나와요. 영상자료의 문제점 사용할 때. 첫 번째로는 자,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과거의 상황 및 행위자의 의도와 상상, 감정들을 이해하는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역사적 왜곡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했던 거와 좀 약간 동정양면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영상 자료 하다 보니까 좀 편집이 많잖아.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가공된 사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잘못 왜곡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내용들 빼고 거들좀비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왜곡이 많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자, 영상 자료를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 두 번째. 자, 재미에만 지나치게 빠져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이 말은 재미에만 빠져서 지나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 그러면 뒤에 이제 교사는부터가 뭐냐면 이는 문제점을 해결한 지도 방안이야. 지도 방안. 교사가 영상 자료를 이해할 때 지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뒷장까지 한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자,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의 역사 해석이나 표현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 제작진의 주관적 의도에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이순신은 이제 소재도 한 그 드라마도 예를 들어서 그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저쪽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때는 이순신의 뭘 강조했어요? 리더십을 강조하죠. 그리고 화려한 전공 이런 것들 강조하는데 근데 최근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뭐냐면 약간 사회적 민주화되고 이런 시대에서는 권위적인 거고 뭐 리더십보다는 소통 리더십도 소통이 있네요. 소통을 강조하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소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순신의 모습을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순신의 원래 모습이 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순신의 모습을 가장할 수도 있고, 그러시겠죠? 예, 아니 없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영화자를 무비판적으로 몰입하지 않도록 하며 비판적으로 시청하도록 해야 되죠. 가상으로 재현된 내용과 역사적 사실과의 차이를 유의하면서 비판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한다. 네. 세 번째로는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본 후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그 안에 표현된 내용이 역사적 자료 객관적인지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반된 역사에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걸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 번째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교사는 영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기 앞서 자료의 특성과 내용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히 결정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영상 자료를 이제 수업에 사용할 때 이걸 땡방식으로 사용하겠다. 뭐 수업을 이제 시간이 이제 남아도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목적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네 가지 지도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을 때는 녹색책이 있는 내용을 써야겠지만 드라마, 영화를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영상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이 파란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자, 그 밑에 이제 컴퓨터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뭐 녹색책 내용이 거의 뭐냐면 예전 자료인데 반해서 이것도 거의 뭐 시대가 아니고 간자료들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요. 자료 쓰 뭐 의미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녹색책 좀 내용 보면 이제 역사 교재 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역사 교재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 있는데 그냥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네,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역사 수업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 나오네요. 교수 학습 방법은 매년 한두 문제 나와. 상당히 중요해.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